투자전략센터 3부를 시작합니다. 3부 아주 친절한 종목 상담 시간에는 투자의 궁금증이 있는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투자 종목부터 투자 성향까지 맞춤 종목 상담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어떤 궁금증들이 들어와 있을까요? 박미래 아나운서가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아주 친절한 종목 상담의 박미라입니다.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피터 린치라는 이름 한 번쯤 들어보셨죠? 이런 투자 고수들도 수익에 있어서는 희비가 엇갈린다는 사실 다들 알고 계실 텐데요. 정말 놀랄 만큼 성공을 거둔 주식 종목도 많지만 뼈저리게 실패한 주식도 많다고 합니다. 여기서 고수와 초보자의 대응 방법이 다르지 않나 싶기도 한데요. 일단 전문가들은 이렇게 실패한 종목들의 매수 비중이 그렇게 많진 않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포트폴리오를 관리하는 고수들의 비결이 아닐까 싶기도 한데요. 그러나 투자 고수들은 주식을 통해서 돈을 잃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말 부끄러운 건요. 이렇게 손해볼 주식을 계속 갖고 있는 것, 기업의 펀더멘털이 나빠지는데도 그러한 종목들을 계속 매수하는 것이 정말 부끄러운 투자 방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패밀 여러분들은 어떠한 투자 비법을 갖고 계신가요? 제가 드리는 팁 잘 참고하셔서 좋은 투자 습관 간직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한 주에 장이 시작되는 월요일인 만큼 아주 친절 종목 상담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자동차 부품진 오스템입니다. 오스템을 3,600원에 100% 갖고 계신 40대 주부님께서 문자를 주셨는데요. 지인의 추천으로 오스템을 한 달 전에 매수하셔서 한 달 목요일쯤에 3,600원에 이익 실현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주가가 다시 오르는 것을 보고 다시 추가 매수하셨다고 하시는데요. 문제는 바로 추격 매수를 하셨다는 겁니다. 비중도 100%로 조금 많으시고요. 그만큼 리스크가 크기도 한데 과연 추가적으로 더 오를 수 있는 종목인지 오스템에 대한 향후 전망과 단기, 중기 목표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기계주 동국 SNC입니다. 동국산업의 자회사이기도 한 동국 SNC를 일주일 전에 9,200원에 40% 매수하셨다고 50대 남성분께서 문자 주셨습니다. 이분은 증권사 직원의 추천을 받되 중복되는 종목을 선택하셔서 골든크로스 여지가 많을 때 매수하신다고 하시는데요. 여기서 잠깐 골든크로스가 무슨 뜻인지 헷갈리시는 패밀리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골든크로스란 단기 이동평균선이 중장기 이동평균선을 아래에서 위로 뚫고 올라가는 것을 말하는데요. 대개 주가 상승 신호로 해석되곤 합니다. 골든크로스, 즉 황금 십자가란 뜻으로 가장 좋은 매수 시점이란 뜻인데요. 특히 주가가 바닥에 있을 때 더 좋은 매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동국 SNC 향후 전망과 장기적 추세가 어떤지 궁금하다라고 하셨는데요. 조금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이 밖에도 우리 기술과 인터로조 등이 상담을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끝까지 채널 고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아주 친절한 종목 상담의 친절 아나운서 박미라였습니다. 예, 박미라 아나운서와 함께 시청자들의 궁금증을 들어봤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아주 친절한 종목 상담을 시작해 볼 텐데요. 3부 시간에도 정은성 팀장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들어온 종목이 오스템입니다. 오스템을 0835님께서 3,600원에 100%를 들고 계시다라는 말씀이셨는데요. 한 달 전에 매수를 해서 지난 목요일에 3,600원에 한번 사익 실현을 하셨고 더 오를 것 같아서 100% 물량을 들어가셨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지인의 추천으로 종목을 고른다고 하셨고요. 단기 목표가 또 장기 목표가가 알고 싶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40대 주부님이신가요? 어떻게 해볼까요, 정 팀장님? 글쎄요, 한번 수익이 났었는데 다시 이제 좀 과도한 욕심, 탐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예. 탐욕이 좀 앞서면서 이제 추격 매수에 들어가면서 주가에 지금 손실을 보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요. 오스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전방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자동차 산업이 화랑이 된다 그런다면은 보디 패널을 만드는 오스템 역시 결국 이제 추가적인 상승을 좀 기대해 볼 수 있고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도 좀 많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겁니다. 실적을 잠시 한번 살펴보면은 실적은 상당히 좋게 나타나고 있죠. 작년 당기순이익이 42억 원이었는데요. 올해는 전반기 때만 무려 63억 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하면 그 흑자 전환, 즉 빠른 턴어라운드에 성공하면서 주식 역시 주가 역시 빠른 어떤 상승세를 나타냈었는데 사실 연초까지만 하더라도 주가가 1,000원대에서 머무르고 있는 상황이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에 주가가 급격한 상승을 나타내면서 3,500원대가 주가가 상승을 했습니다. 1,000원대에서 3,500원대 주가가 상승했다 그런다면 단기 상승에 대한 부담감이 없을 수 없는 자리에서 결국 매수가 들어갔다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요. 일단은 냉정하게 본다 그런다면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이 워낙 높은 업종군이고 워낙 실적이 좋았기 때문에 앞으로에도 추가 상승에 대해서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좀 남아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일단 매수 단가까지는 충분히 한 번 더 기대해 볼 수 있지 않냐라고 좀 보고 있는데요. 다만 이제 업종별 전략이 좀 필요하다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과연
같은 자동차 부품 업체들도 가능해서 오스템이 과연 얼마만큼의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냐라고 중요한데요. 절대적인 기준치로 본다면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같은 동종 업군에서 본다면 가격적인 메리트가 그렇게 높은 종목은 아니라고 좀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계속해서 매수하고 가져가는 것보다는 오히려 손실이 없는 상태에서 매도를 하고요. 오히려 다른 종목들,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 많은데요. 이런 종목들 중심의 매수 전략이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예, 오스템 봤고요. 이번에는 9668님께서 보내주신 동국 SNC의 흐름을 살펴보겠습니다. 매수한 건 한 일주일 정도 되고요. 뭐 투자 성향은 중기 성향을 갖고 계시다. 3개월 정도로 끊어서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라는 말씀이셨습니다. 50대시라고 하니까 조금 리스크를 적게 만드는 투자를 해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분이 이제 종목 고르는 방법이 비교적 명확합니다. 증권사 직원 추천을 받아서 이렇게 중복되는 종목 중에 한 종목을 고르시고요. 또 골든크로스가 발생할 여지가 있는 종목을 위주로 사고 있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정 팀장님, 네. 일단은 이 동국 SNC를 9,200원에 40% 갖고 계신데 수익이 얼마나 날 수 있을지가 궁금하고요. 이분께서 그 종목 선택하시는 방법이 비교적 괜찮은 방법인지 좀 말씀해 주세요. 글쎄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해서 좋은 사람들 주변에는 친구가 많다. 이거하고 좀 마찬가지 맥락에서 본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증권사에서 과도하게 종목 추천을 많이 한다 그런다면 그 종목은 결국 좋은 종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겁니다. 예.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본다 그런다면 종목의 어떤 선정이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지만, 다만 중요한 것은 아무리 증권사에서 많이 추천을 한다 그래도 투자는 본인이 하시는 거거든요. 본인이 하신다 그런다면 적어도 이 회사가 어떤 사업을 영위하고 앞으로의 성장성은 어떻게 되냐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증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는데요. 동국 SNC 같은 경우에는 이게 흔히 이야기하는 풍력 관련주라고 좀 보시면 될 겁니다. 풍력 관련주 중에서도 유일하게 모든 매출액이 풍력에서 발생하는 것이 바로 이 동국 SNC거든요. 그래서 주가가 상장 이후에 좀 안 좋은 움직임을 보였고 지속적으로 좀 장기적으로 박스권을 유지하는 움직임을 보였었는데, 이것이 바로 이제 풍력 시장이 예상보다 안 좋은 실적, 예상보다 안 좋은 기대감들이 나타나면서 주가가 좀 많이 눌렸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제가 앞서 성융 강전 투자에서도 말씀해드렸듯이 우리가 흔히 이제 녹색 성장의 양대 축이라 그런다면 풍력과 태양광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겁니다. 최근에 풍력 시장에 대해서도 정부 정책에 대한 나타나고 있고, 글로벌 정시에서 마찬가지로 글로벌 주요국들도 마찬가지로 풍력 시장에 대해서 확대 의지를 좀 가지고 있는 만큼 앞으로의 풍력 시장의 확대에 대해서 충분히 기대가 좀 가능했던 그런 어떤 업종이 바로 동국 SNC가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매수에 대한 어떤 성장성이라든가 그리고 매수의 어떤 타이밍도 나쁘지 않다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차트를 잘 살펴본다 그런다면은 이 회사의 주가, 즉 동국 SNC의 주가는 9,000원대가 사수권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9,000원대가 안착이 된다 그런다면 추가적인 상승, 즉 12,000원대까지 제가 볼 때 충분히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는데, 다만 9,000원이 이탈이 된다 그런다면 다시 7,000원대까지 우리가 주가의 하락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9,200원대의 매수 단가면은 약간은 수익이 난 상태지만 이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치고 올라가면은 목표 주가는 12,000원을 설정하시도록 하고요. 만약에 9,000원을 안착하지 못하고 주가가 크게 대밀린다 그런다면은 7,000원대까지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성장성은 좋은 기회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투자에 또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종목은 우리 기술이 들어와 있는데요. 하나공님께서 보내셨습니다. 매수한 가격이 2,900원, 비중은 40%를 들고 계신데요. 꼭 부탁 또 부탁드립니다. 라고 문자를 보내셨습니다. 잘 올라가고 있는데요. 지금 매수한 가격 부근에서 주가가 살짝 눌리고 있습니다. 얼마나 목표가를 설정해 볼까요? 글쎄요, 우리 기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연초에 곽강을 많이 받았던 기업이죠. 예. 바로 이제 원전 관련주로 수혜가 되면서 이제 곽강을 좀 많이 받았었는데, 사실은 원전 관련과 대비해서 정말 원전에서 실적이 좀 발생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요. 원자력 제어 계측기기를 만드는 기업이고요. 앞으로의 어떤 정부의 어떤 원전 수주에 대한 기대감들이 연일 좀 녹아져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겁니다. 다만 이제 연초에 주가가 과도하게 상승을 했고요. 과도하게 상승한 이후에 주가가 이제 제자리를 찾아갔다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요. 지금은 제자리를 찾아간 과정이라고 좀 보시면 되죠. 연초에 주가가 1,000원대의 주가가 5,000원, 6,000원대까지 상승한 이후에 주가가 이제 조정을 받으면서 지금은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완벽한 조정을 거치면서 추가적인 상승을 바랄 수 있는 그런 시점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2,900원이라 그러면 매수의 시점이 좀 나쁘지 않았다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다만 이제 중요한 것은
비중이 40%라면 상당히 높습니다. 이런 성주 같은 경우에 우리가 흔히 이야기해서 몰빵을 한다 그런다면은 수익이 나면 크게 날 수 있지 모르겠지만 손실이 나면 큰 손실이 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거든요. 그래서 비중을 좀 줄이시는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는데 매수단가 부근, 지금 매수단가 부근이니까 이 상태에서 비중을 약 20%만 가지고 가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즉 비중을 좀 반 정도 줄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1차적인 목표 주가는 3,500원대, 4,000원을 1차적인 목표 주가를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주가가 2,800원대, 2,500원을 이탈한다 그런다면은 추가적인 조정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손절가는 2,500원, 목표가는 4,000원을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목표가 4,000원, 손절가 2,500원 잘 메모해 두셨다가 잘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매수를 하고 싶다라는 문의가 들어와 있어서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인터로조라는 기업을 알고 싶고 매수를 하고 싶은데요.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고 말씀하신 분은 9205님이신데요. 제가 인터로조가 뭐 하는 기업인가 살펴봤더니 콘택트 렌즈를 제조하는 기업이다 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상장이 된 거는 금년도 7월 달이었나요? 7월 좀 안 되는 날이었나? 그때쯤 상장이 돼서 주가는 거의 뭐 바닥을 기고 있다라는 표현이 맞을 정도로 7,000원 중반선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서 좀 수익을 많이 낼 수 있을 만한 종목인가요? 3분기 영업이익이 조금 안 좋았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예. 3분기 때 영업이익은 전분기 대비 소폭 하락했지만은 당기순이익이 전분기 대비해서 약 좀 많이 상승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의미를 본다 그런다면 이제 절대적인 기준치라 그러죠. 우리가 주가 수익 비율을 본다 그런다면 인터로조는 지금도 충분히 매력적인 종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겁니다. 예. 다만 중요한 것은 이 인터로조 같은 경우에는 흔히 이야기하는 우리가 일회용 컨택트 렌즈를 만드는 회사이거든요. 그래서 클라렌이라는 메이커를 가지고 있는 회사인데 저도 사실은 일회용 렌즈를 좀 많이 쓰는 편인데 지금은 좀 안 쓰거든요. 근데 이 일회용 렌즈의 특징이 있다 그런다면은 대중적으로 퍼지는 것이 아니고 사용하는 고객들만 사용을 한다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 그런다면 이게 이제 흔히 이야기하는 실적의 어떤 변동치가 크지 않은 그런 업종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과연 저평가되어 있다 그래가지고 향후에 성장성이 높을까에 대한 의구심은 좀 필요하다라고 좀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거 종목은 매수하시는 것에 대해서 조금은 자제라는 말씀 드리고 싶은데 이제 근데도 우리가 펀더멘탈에 대해서는 매수하라는 것 좀 자제라는 말씀 드리고 싶은데 일단은 이 종목의 기준선은 8,000원입니다. 8,000원을 넘어가면 매수하셔도 되는데요. 8,000원을 넘어가지 않으면 매수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 8,000원이 단기 저항권으로 형성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지금 7,800원을 매수해서 다시 8,000원에서 저항권을 받는 것보다는 오히려 비싸게 살 수 있는 종목, 즉 8,000원에 매수해서 우리가 뭐 만 원대까지만 한번 좀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은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M&A 이슈의 그 중심에 서 있는 현대건설이 문의가 들어와 있어서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7911님께서 현대건설을 지금 좀 사봐도 될까요? 라고 문의를 하셨는데요. 정 팀장님, 네. 지금 가격대 어떻습니까? 글쎄요, 이제 매수하시는 목적에 대해서 좀 궁금한데요. 예. 단기적으로 매수의 목적을 원하시는 건지 아니면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매수의 목표를 원하시는 건지 좀 말씀을 좀 일단 뭐 그에 대해서 구분이 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중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여전히 매력적인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아무래도 건설업종 중에 우리나라 건설업종 중에 탑을 유지하고 있는 건설업종이고요. 전 세계에서도 이제 가장 뭐 완벽한 어떤 수주를 좀 자랑한다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요. 이 현대건설 같은 보통의 건설사 같은 경우에는 자기네들이 잘하는 공정이 따로 있거든요. 근데 이 현대건설은 잘하는 공정이 없습니다. 바꿔서 이야기하면은 못하는 공정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수주에 대한 어떤 다변화가 결국 이제 가장 잘 돼 있는 업종이 현대건설, 즉 경쟁력이 가장 높은 건설사가 현대건설이라고 좀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재밌는 것은 현대건설이 M&A의 이슈에 서 있었는데 사실은 M&A의 이슈가 서 있는 종목은 현대건설은 M&A 수혜를 좀 받지 못했고요. 엄한 종목들, 즉 이건 뭐 이상한 종목들이 좀 수혜를 받는 좀 재미있는 현상이 나타났었는데 현대건설 M&A에 대해서 가장 큰 이슈를 받는 것은 현대건설입니다. 제가 볼 땐 프리미엄, 즉 M&A 프리미엄이 아직까지 남아있다라는 점을 감안한다 그런다면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여전히 매수가 가능했던 종목이라고 좀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차트를 잠시 본다 그러더라도 기술적으로 본다 그런다면 상승 추세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겁니다. 아직까지는 이 상승 추세를 타고 상승할 가능성이 높고요. 만약에 이 상승 추세가 이탈한다 그런다면은 뭐 추가적인 조정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지만 이 상승 추세가 이탈하지 않는다 그런다면은 쭉 가져가시는 전략. 그리고 지금도 중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충분히 매수가 가능한 종목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예, 현대건설 살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정 팀장님의 전공 종목이 또 들어와 있습니다. LG전자가 있는데요. 하나이67님께서 10만 700원에 30%를 가지고 계십니다. 증권사들이 목표가를 계속해서 하향하고 있던데 홀딩을 해야 되는 건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의견을 여쭤보셨습니다. 아마도 정은성 팀장님께서 나오셔서 이분께서 LG전자를 문의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정 팀장님. 네. LG전자가 올라가는 듯 싶었는데요. 그게 아니네요. 다 10만 원 선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LG전자가 3분기 실적이 안 좋게 나타났었거든요. 예. 3분기 실적이 적자로 전환되면서 결국에 주가가 이제 상승 탄력이 무너지면서 하락으로 좀 전환되어 있는 그런 상태인데요. LG전자가 적자로 전환됐던 가장 큰 이유는 휴대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아무래도 가장 문제가 많았던 스마트폰에 대한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세계 4위의 어떤 휴대폰 판매 업체인데 이것이 아이폰의 아성이 지금 무너지고 있는 그런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가장 문제가 많았던 휴대폰 업종이 아직까지 문제가 좀 많고요. 이에 따라서 회복의 기미를 보이기는 아직까지 좀 힘들지 않냐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제가 LG전자에 대해서 누누이 말씀드리는 게 바로 더 이상 잃을 게 없는 종목이 바로 LG전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10만 원대 부근에서 저도 추천을 좀 많이 드렸던 기억이 있는데요. 주가가 9만 5천 원을 단기 바닥권으로 형성하면서 9만 5천 원만 되면 바운드가 나타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단기적인 목표 주가는 11만 원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과도한 욕심은 조금 접어두시고요. 목표 주가는, 목표 단가를 11만 원대로 좀 설정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더 이상 잃을 게 없다는 종목을 감안한다 그런다면 뭐 중장기적인 측면에서는 매력적인 종목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CEO까지 교체되면서 휴대폰 부분에 대한 강력한 의지가 좀 나타나고 있고요. 이런 의지가 곧 실적으로 연계될 가능성도 높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잃을 게 없는 종목 LG전자는 그냥 뭐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그냥 뭐 자식에게 물려준다는 마음으로 가지고 있다 그런다면 오히려 좀 큰 수익을 주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예, 더 이상 잃을 게 없는 종목이다라는 말씀이 참 가슴에 와 닿습니다. LG전자로 손해보고 계신, 마음 상하고 계신 분들 그리고 시청자분들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요.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라는 말씀이십니다. 더 이상 내려갈 자리가 없다. 11만 원 선 목표가 정해주셨으니까요. 그때까지만 조금 더 길게 들고 가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종목 이어서 보겠습니다. LS가 들어와 있는데요. 8306님께서 보내셨습니다. 11만 5천 원에 10주를 가지고 계시다고 하는데요. 상담 부탁드립니다 하셨습니다. 이 정도면 비중은 크지는 않으신 것 같은데요. 앞으로 어떻게 보면 좋을지 정 팀장님의 의견을 좀 줄게요. LS 같은 경우에는 가장 수혜를 많이 받는 쪽이 바로 중국의 인프라 투자라고 좀 보시면 될 겁니다. 예. 그러니까 최근에 중국이 내수 성장에 대한 목표가 나타났고요. 그리고 이제 작년부터 계속해서 인프라에 대한 구축이 좀 많이 진행되고 있는 게 중국이거든요. 사실은 중국이 세계 두 번째의 어떤 강성 대국으로 나타나고 있지만은 경제는 아직까지 형편이 없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중국에 대한 어떤 무한한 가능성이 결국 이제 LS의 주가의 가장 큰 상승 동력이 된다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요. 주가가 5월 달에 저점을 형성한 이후에 한 차례 제가 볼 때는 뭐 상승 추세가 무너졌고 지금은 이제 무너졌던 상승 추세가 일정부로 조정을 받으면서 다시 마무리된 것이 아닌가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 시점에서는 추가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에 무게중심을 둘 필요가 있지 않냐라고 보고 있는데 단기적으로는 12만 원대가 고점을 형성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12만 원대만 간다 그런다면 주가는 고점에서 즉 가격적인 부담감을 느끼면서 아무래도 주가가 좀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목표 주가를 설정한다 그러더라도 12만 원대가 맞고요. 그리고 제가 앞서 말씀드렸고 중국에 대한 어떤 과도한 인프라 투자가 결국 이것이 이제 주가의 상승 동력이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계획은 많지만 아직까지 실질적으로 매출이 크게 일어나는 그런 부분은 없거든요. 그래서 주가가 딱 상승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앞으로에 대한 성장성, 이것이 현실화됐을 때 또 한번 큰 파동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현실화되기 전까지는 아직까지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냐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다한 욕심만 버린다 그런다면은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예. 자, 이번에는 원전주를 하나 보겠습니다. 보성파워텍이 들어와 있는데요. 보성파워텍을 4,810원에 20%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십니다. 0520님께서 문의를 하셨습니다. 터키와 정부 간 고위 협상 소식에 원전주가 강세를 보였었고 앞으로 얼마나 더 원전주의 매기가 몰릴지 관심 갖고 계신 분들도 분명 많으실 텐데요. 목표가는 얼마 정도나 설정해 보면 좋을까요, 정 팀장님? 이 원전 같은 경우에는 앞서 이제 우리 기술을 말씀해드리면서 한번 말씀해드렸는데요. 예. 일단은 뭐 정부의 어떤 아주 강한 정책 중에 하나가 원전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원전 같은 경우에는 뭐 터키니 뭐 필리핀이니 뭐 이래 하면서 계속해서 정부가 원전에 대한 이슈를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이슈에 대한 이슈를 만들어낸다 그러더라도 아직까지는 원전에 관련해서 실적이 많이 올라가는 것은 아니라고 좀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현재 보성파워텍의 주가를 본다 그런다면은 뭐 우리 기술과 마찬가지죠. 단기 급등한 이후에 주가가 조정을 받으면서 지금 이제 이 조정을 완전히 탈피한, 즉
웬만하면 제가 볼 때는 뭐 이미 이제 뭐 상승 추세로 좀 전환된 것이 아닌가라고 좀 보고 있는데요. 다만 5,000원대가 완벽한 어떤 뭐 사수를 할 수 있는 자리가 지금 5,000원대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 와서 말씀드렸지만 오히려 5,000원이 넘는 상태에서 매수를 하는 것이 오히려 좀 더 안정적이지 않았냐라고 좀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보성파워텍을 어떠한 의도에서 매수를 하신지 모르겠지만 이 보성파워텍에 대해서 매수를 한다는 것은 그만큼 중장기적인 안목에서의 어떤 시각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들어갔다 그런다면은 주가가 3,000원대에서 반등이 나타난 이후에 5,000원대까지 반등이 나타나면 지금은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크고요.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본다 그런다면 여전히 성장성이 높은 기업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들어가신 분들은 지금 현재 차익 실현이 좀 필요하고요. 중장기적인 어떤 측면에서 매수를 하신 분들은 좀 더 가지고 가셔도 된다. 그리고 앞으로 매수하실 분들이 계신다 그런다면 제가 볼 때는 뭐 5,000원만 안착한다 그런다면은 충분히 매수가 가능한 종목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3부 아주 친절한 종목 상담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다 못 해드린 상담은 내일 이어서 해드릴 테니까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관심 갖고 지켜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정은성 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각 현재 코스피 코스닥 움직임 어떤 흐름을 보이고 있는지 다시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으로 가겠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장 초반부터 계속된 상승을 보이면서 현재 21포인트 전거래일 대비해서 올라와 있습니다. 1904선을 가리키고 있는데요. 개인들이 매수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이틀째 팔지만 매도 규모가 크지는 않고요. 기관의 매물도 줄어들었습니다. 오늘 외국인들이 현물이 아니라 선물 쪽에서 6천 계약을 순매수하면서 수급을 긍정적으로 만들고 있는데요. 반면에 프로그램 쪽에서는 1,000억 원 이상의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옵니다. 시총 상위 종목을 잠깐 살펴보면 1위부터 한 10위권에 있는 종목들이 일제히 오르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현대차가 5% 급등 흐름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고요. 기아차는 거의 10% 가까운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닥 쪽도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1포인트 정도 올라와 있습니다. 528선을 가리키고 있는데요. 오늘 중소형주에 비해서는 대형주가 강하죠. 코스닥은 여전히 그래도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어서 이 시각 주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0개월 만에 처음으로 4%대로 올라섰습니다. 특히 생선과 채소 등 신선식품 지수는 49% 이상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통계청에 따르면 10월 소비자 물가는 지난해 같은 달 대비 4.1% 상승했습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지난 1월 3%대로 올라선 뒤 2월부터 8월까지는 2%를 유지했으나 9월 3.6%를 기록하고 10월에 4%를 넘어선 것입니다. 9월과 비교한 10월 물가 상승률은 0.2%로 4개월째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주요 20개국 회원국 가운데 선진 흑자국으로 분류돼 경상수지 가이드라인 마련에 따른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 전망입니다. 오늘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한국은 국제통화기금 IMF가 마련한 5개 회원국 분류 중 캐나다, 일본, 유로 지역과 함께 선진 흑자국으로 분류됐습니다. 최근 경주 G20 재무장관 회의에서 IMF가 가이드라인을 평가하도록 합의한 바 있어 이번 IMF의 분류가 서울 정상회의의 가이드라인으로 그대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번 분류에서 중국은 신흥 흑자국으로, 미국은 선진 적자국으로 분류됐고 브라질, 인도 등은 신흥 적자국으로 분류됐습니다. 지난달 무역 흑자와 수출이 모두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최고 기록을 경신할 전망인데요. 오늘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지난달 우리나라의 수출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30% 증가한 441억 1,800만 달러이고 무역 수지는 69억 1,400만 달러 흑자인 것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지난달까지 무역 흑자 누자는 모두 360억 달러로 이미 연간 흑자 목표치인 320억 달러를 크게 넘어섰고 역대 최고였던 지난해 404억 달러에도 크게 웃돈 것으로 지경부는 전망했습니다. 대형 건설사의 수주 부진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대건설만이 현재 지난해 수주액을 넘어선 실적을 달성했고 삼성물산, GS건설, 대우건설 등 주요 건설사들은 올 초 세운 목표 대비 50에서 60% 선만을 수주하는 데 그치고 있습니다. 대림산업과 포스코건설, 롯데건설 등도 마찬가지 상황이며 SK건설은 연초 목표의 37%만을 수주한 데 그치고 있습니다.
건설사들의 이 같은 부진은 국내 주택시장이 얼어붙은 데다가 해외 공사마저 수요가 쉽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특히 올해 말에는 공공공사 발주 물량도 급감해 건설사들의 수주 목표 달성은 더욱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예, 현재 코스피 지수가 지난 거래일 대비해서 1%대 상승하고 있는데요. 1904선을 가리키고 있고 코스닥 지수는 528선입니다. 중국의 제조업 경기가 6개월 만에 가장 빠른 속도로 회복되고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중국 증시가 1.7%나 오르고 있다는 점 국내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는데요. 마지막까지 시장 상황 잘 점검하시고 현명한 투자 세우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